당신은 상상할 수 있습니까? 기름때가 묻은 손을 가진 한 여고생이 서울 여의도대로의 초대형 빌딩 로비 한가운데 서서 이 나라 최고 재벌 그룹의 임원진들을 숨죽이게 만들었다는 것을요. 오늘의 이야기는 거창한 금융 스캔들이나 비밀스러운 인수 합병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한 여학생의 낡은 배낭과 농담 같았던 도전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서둘러 웃지 마세요. 결말은 당신의 가슴 깊은 곳을 울릴 테니까요. 이것은 단순히 재능과 권력의 충돌이 아닙니다. 잊혀진 이름, 지워진 기록, 그리고 숨겨진 유산이 다시 세상 위로 떠오르는 이야기입니다. 5월의 한낮, 서울 여의도대로 햇살은 한성모터스 그룹 본사 로비의 대리석 바닥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습니다. 그 무더운 정적 속에서 갑작스러운 소란이 건물 안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1층 대회의실이 전사기술팀의 긴급 회의장으로 쓰이고 있었던 겁니다. 넓고 개방된 회의실 한쪽 끝에는 마치 거대한 검은 짐승처럼 잠들어 있는 기계 한 대가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HGA와 엔진의 원형이었습니다. 개발 예산만 500억 원 이상을 쏟아부었지만 3개월간의 테스트에서 단 한 번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문제작, 흰 셔츠와 윤기 나는 구두를 신은 엔지니어 60여 명이 원형을 이루고 서 있었습니다. 모두 광고 속에서 튀어나온 듯 말끔한 모습이었지만 표정만큼은 팽팽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들 한가운데 장도현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소금빛이 스민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다림질이 완벽한 네이비 수트는 조명 아래에서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천천히 주변을 훑으며 낮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최고의 엔지니어들이 저 쇳덩어리 하나에 무릎을 꿇었다는 건가? 회의실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감히 웃지 않았습니다. 장 회장의 눈가에 번진 미묘한 주름이 그 한마디보다 더 강하게 압박을 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그의 시선이 갑자기 회의실 유리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거기 교복 치매 머리를 높게 묶은 한 여고생이 은색 배낭을 안고 벽에 등을 기대선차에 서 있었습니다. 가능한 한 눈에 띄지 않으려는 듯 보였지만 이미 시선은 그녀를 향해 꽂혀 있었습니다. 박 기사 갑작스러운 호출에 50대 중반의 경비원 박종만이 깜짝 놀라 들고 있던 걸레를 떨어뜨렸습니다. 저, 죄송합니다. 회장님 댁에 우리 할인이가 도시락을 가져다 주겠다고 해서 잠깐 기다리라 했습니다. 그래, 그럼 내 딸이 엔지니어 꾸중 듣는 거 구경하러 왔나? 장 회장이 턱짓으로 여고생을 가리키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좋아, 재밌게 가보자. 네가 저 엔진을 고칠 수 있으면 내가 대학 4년치 학비 전액 지원해주지. 어때? 회의실 한쪽에서 피식거림이 퍼졌습니다. 누군가는 숨도 못 참고 웃음이 터졌습니다. 윤하리는 배낭끈을 꽉 쥐었습니다. 눈에 비친 건 두려움이 아니라 잠깐의 놀람뿐이었습니다. 아버지인 박종만이 고개를 저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나가자. 하지만 하리는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만져봐도 될까요? 높지도 낮지도 않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엔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 하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마음껏 어차피 작동도 안 하니까. 장 회장은 손을 휘저으며 마치 휴식 시간에 광대에게 무대를 내주듯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리는 배낭을 바닥에 내려놓고 지퍼를 조용히 열었습니다. 나온 건 낡은 노트 한 권, 찢어진 표지, 세월에 누렇게 변한 종이, 빼곡한 도면과 파란 잉크 메모들이 드러나는 순간 몇몇 엔지니어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거 1월에 우리가 실험했던 열순환 모듈 초기 설계 아니야. 맞아, 거의 똑같은데. 하리는 이미 육각 드라이버를 꺼내 엔진 덮개를 풀고 있었습니다.
주저함 없는 손놀림, 한치의 오차도 없는 각도, 마치 수년간 이 작업을 해온 장인의 손 같았습니다. 그녀는 구석진 곳에 구리색 컵페 시터를 뽑아내고 재킷 주머니에서 다른 부품을 꺼냈습니다. 반짝이며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부품이었습니다. 시도하해 보세요. 할인이 한 걸음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운영 엔지니어가 마지못해 시동 버튼을 눌렀습니다. 부릉부릉 부드럽고 깊은, 오랫동안 잠들었던 짐승이 깨어나는 소리, 콘크리트 천장에 울려 퍼져 타일 바닥에 부딪히는 그 소리가 회의실의 모든 시선을 끌어당겼습니다. 어떻게 한 거지 누군가 속삭였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17살 소녀는 자신이 뛰어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름때 묻은 손가락을 교복 소매에 닦으며 마치 대단한 일도 아니라는 듯 바닥을 내려다 봤습니다. 하지만 장 회장의 눈빛은 미묘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안경이나 지위가 아닌 그의 자존심이었습니다. 누가 가르쳐 줬지? 뒤쪽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한성모터스 초창기부터 근무했던 베테랑 최명철 기술 고문이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어떻게 했는지 이해하려고 배웠어요. 그 한마디에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엄마가 누구신데 장 회장이 물었습니다. 윤서진. 예전에 여기서 일하셨어요, 거기. 오른쪽 끝자리 소화기 옆 회의실 한쪽에서 몇몇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윤서진이라니 최고문이 숨을 삼키듯 말했습니다. 1세대 엔진 설계 도면을 그린 사람. 그 사고 때 사라진 박종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난 그게 사고라고 믿지 않아. 그날 그녀는 모든 원본 자료를 가지고 나갔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 차갑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리는 한 장의 도면을 더 펼쳤습니다. 이건 엄마 걸 복사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다시 그린 거예요. 그 목소리는 과시가 아닌 선언이었고 한순간 회의실 전체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이제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숨길 수 없는 경계심과 긴장으로 가득했다. 장도현 회장은 한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여전히 윤하린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에는 노골적인 의심과 억눌린 분노가 섞여 있었다. 처음부터 다시 그렸다고 그가 낮고 묵직하게 물었다.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의 설계를 복사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제 손으로 다시 설계했어요. 장 회장의 눈매가 한층 가늘어졌다. 예쁜 도면 하나가 설계 소유권을 증명하진 않지. 그는 한 발 앞으로 다가섰다. 특히 내 엄마처럼 이미 기록에 오점이 남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말에 박종만의 손등 혈관이 붉어졌다. 그는 당장이라도 무언가 말할 듯 했지만 할인이 조용히 손을 들어 아버지를 막았다. 회장님, 할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힘이 있었다. 그 오점이 진짜인지 아니면 누군가 만들어낸 건지는 확인해 보셨나요? 회의실 한쪽에서 숨소리가 새어나왔다. 그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금기를 건드렸다는 놀람이었다. 최명철 고문이 느릿하게 말을 꺼냈다. 윤서진 씨는 당시 능동 열처리 모듈의 초안을 제시한 사람입니다. HGAR의 기초가 된 핵심 아이디어였죠. 그런데 실험 중 사고가 났고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고 말입니다. 할인이 노트를 들고 앞으로 한 걸음 나섰다. 정말 사고였나요? 장 회장의 입꼬리가 비틀리며 위로 올라갔다. 뭘 말하려는 거지 네가 지금 이 방에서 음모론을 펼치겠다는 거냐. 할인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저는 진실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회장님이 저를 이 자리에 세웠으니까요. 잠깐의 침묵, 엔지니어 몇 명이 고개를 숙였지만 눈은 여전히 할인 쪽을 향하고 있었다. 조하 장 회장이 말했다. 그렇다면 네가 설계한 부분을 모두 설명해 보지. 할인은 엔진 쪽으로 걸어갔다. 방금 교체한 커패시터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원형 컵패시터에서 국부 열흐름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류 지연이 발생했고, 로드 엣지가 거칠어졌죠. 저는 이 부분을 선형 열정 컵패시터로 교체했습니다. 신호가 막히는 졸고 있는 문지기를 항상 깨어있는 문지기로 바꾼 셈입니다. 비유가 나오자 몇몇 엔지니어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은 경멸이 아니라 비유의 명확함에서 나온 웃음이었다. 그 부품 어디서 난 거지? 최가영 전자설계팀장이 물었다. 제 개인 공구함에서요. 할인이 배낭에서 작은 플라스틱 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컵패시터, 트랜지스터, 회로, 모듈이 정갈하게 들어있었다. 립스틱은 안 들고 다니지만 이런 건 항상 챙겨 다녀요. 회의실에 웃음이 한 번 더 번졌다. 하지만 장 회장은 웃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한층 날카로워져 있었다. 내 노트 말이다. 그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우리 회사 내부 보안 서버에 있는 설계와 90% 이상 일치하는데 어떻게 설명할 거지?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하리는 조용히 노트를 펼쳤다. 그리고 더 복잡하고 더 세밀하며 현재 설계보다 훨씬 앞선 페이지를 보여주었다. 이건 제 버전입니다. 엄마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제가 더 발전시킨 거예요.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이 최적화됐는지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증거가 있나? 장 회장이 목소리를 높였다. 하리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일주일 전에 이 모델의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등록자 이름은 윤하린입니다. 뒤쪽에서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다. 이건 심각한데 최가영 팀장이 할인 쪽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의심이 없었다. 대신 오래전 묻어둔 기억이 흔들리고 있었다. 윤서진, 그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한 번은 전류 도표를 컴퓨터 없이 수정하더군요. 그리고 제게 말했죠. 회로는 감정 같아.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공식으로 끊으려 하지 마. 그때는 이해 못했는데 지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최명철 고문이 깊은 숨을 내쉬었다. 나도 기억해. 실험실에서 나오는 그녀의 뒷모습을. 그리고 그 다음이 사고 소식이었지. 박종만이 그제야 입을 열었다. 나는 그날 실험실을 정리했어. 모든 게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고 이름이 문서에서 지워지는 걸 봤지. 회의실 뒤쪽에서 작은 파문이 번졌다. 몇몇 엔지니어가 서로 눈치를 보았다. 마치 오래된 봉인을 건드린 듯한 기류였다. 그래서 장 회장이 낮게 물었다. 네가 말하는 우리 회사가 너를 베꼈다는 건가? 아니요. 할인이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저 다른 사람의 것을 베낀 사람이 있다면 그건 제가 아니라는 것 뿐입니다. 순간 낮은 수근거림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할인은 그 소리 속에서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 오늘 회장님께서 제게 도전하셨죠. 저는 그 도전에 답한 겁니다. 장 회장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한쪽 입꼬리를 올렸다. 좋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 그러나 그 순간 한 엔지니어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잠깐만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저 백업 하드의 윤서진 씨 이름이 지워지기 전에 자료가 있습니다. 회의실이 한 번 더 술렁였다.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었다. 무겁고 오래된 진실이 방금 문틈으로 비집고 들어온 것이다. 회의실의 공기가 한층 더 무거워졌다. 누군가 백업하드라는 단어를 꺼낸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전류가 방 안을 가로질렀다. 장도현 회장은 한쪽 눈썹을 살짝 찌푸렸지만 입계는 아직 냉소가 걸려 있었다. 백업이라 흥미롭군.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안에 숨겨진 경고는 뚜렷했다. 그걸 꺼내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본인이 감당할 수 있겠나? 일어난 엔지니어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한 발 앞으로 나섰다.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순간 다른 쪽에서 또 한 사람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도 있습니다. 삭제 전에 설계 도면 원본 파일이 제 개인 저장 장치에 남아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인사팀의 김수정 대리였다. 그녀는 손에 얇은 노란 폴더를 쥔 채 눈을 장 회장에게서 피하지 않았다. 하리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녀는 이 흐름을 놓치지 않아야 했다. "저도 증거가 있습니다." 그녀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다. 회의실 한가운데서 장 회장이 자신을 가리키며 도전하는 장면. 그리고 할인이 엔진을 한 단계씩 고쳐 나가는 모습. 마지막으로 완벽한 매가의 변수를 표시하는 컨트롤 패널까지 모두 소리가 그대로 담겨 있었다. "네가 이 방에 있는 모든 엔지니어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해." 영상 속 장 회장의 목소리가 회의실 스피커를 울렸다. 그리고 그 다음 할인의 대답. "저는 그런 생각 안 해요. 저는 그저 이 기계를 이해했을 뿐입니다." 영상이 끝나자 회의실은 숨조차 삼킨 듯 조용했다. 장 회장의 얼굴 근육이 단단히 굳었다. "이건 단순한 편집이군." 그가 한 발 앞으로 다가오며 말했다. "상황을 왜곡해서 내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라이브였습니다." 할인이 끊었다. "지금도 밖에서는 수천 명이 보고 있습니다." 회의실 뒤쪽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서로를 바라봤다. 마치 믿기 힘든 말을 들은 듯한 표정이었다. 하리는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다. 실시간 시청자 21명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저는 투표를 원하지 않습니다." 할인이 차분하게 말했다. "그저 사람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공기는 완전히 다른 색을 띠었다. 더 이상 단순한 기술 회의가 아니었다. 이건 회사의 역사와 권력 구조를 뒤흔드는 순간이었다. 최명철 고문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는 윤서진 씨 밑에서 일했던 사람으로서 한 가지 말하겠네. 그녀는 누구보다 정직했고 누구보다 끈질겼네. 그런 사람을 이렇게 사라지게 한 건 기술적 판단이 아니라 권력의 결정이었지." 그의 말에 몇 명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마치 억눌린 뚜껑이 열리듯 곳곳에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저는 그녀의 이름이 문서에서 삭제되는 걸 봤습니다." 그날 실험실을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았죠. 백업 서버에서 파일을 옮겨 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더니 부서가 바뀌었습니다. 고백들이 물결처럼 번졌다. 그 목소리들은 크지 않았지만 서로 이어지며 하나의 흐름이 되었다. 장 회장은 의자를 잡고 서 있었지만 표정에서는 여유가 사라지고 있었다. 그만 그가 크게 외쳤다. "이 자리에서 이런 감정적인 소리를 퍼뜨리는 건 회사에 해가 될 뿐이야."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그의 손을 떠나 있었다. 심지어 장 회장 곁에 서 있던 비서실 직원들조차 눈을 피했다. 하리는 한 발 앞으로 나섰다. "회장님, 진실이 회사에 해가 될까요? 아니면 거짓이 회사를 더 오래 갉아먹었을까요?" 순간 몇 명의 기술자들이 조용히 박수를 쳤다. 그 박수는 길지 않았지만 방향이 분명했다. 장 회장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듯 말했다. "좋아. 네, 말대로 하자. 그렇다면 윤서진 씨가 사라진 날에 대해 완벽한 증거를 가져오면 내가 직접 사과하지." 할인의 눈빛이 빛났다. "좋아요. 대신 그때까지 회장님도 이 자리에서 물러나지 마세요." 서로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다. 몇 초간의 침묵 후 장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다. 보안팀장이 서류를 들고 들어왔다. "회장님, 긴급히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다. 장 회장이 서류를 받아들여 훑어본 순간 표정이 굳었다. 서류 상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과학기술부 특별감사 통보서." 회의실 안에 모든 사람이 그 문구를 보았다. 그리고 직감했다. 이 싸움은 이제 회사 안에서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회의실에 팽팽하게 감돌던 공기가 과학기술부라는 단어가 울린 순간 완전히 바뀌었다. 누군가 숨을 들이마셨고 누군가는 의자의 등을 기댔다. 그러나 장도현 회장은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회의는 여기서 끝내지? 그가 짧게 말하자. 보안팀장이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이미 방 안의 절반은 그 서류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 네? 그날 오후 여의도대로 한성모터스 본사 앞은 기자들과 시민들로 가득 찼다. 뉴스 속보 자막이 끊임없이 돌아갔다. 속보 한성모터스 15년 전 사라진 엔지니어 윤서진 사건, 제조사 착수, 단독, 잊혀진 설계자의 딸, 회의실서 엔진 복원, 라이브 방송 화제 인터뷰, 진실은 늦어도 반드시 돌아온다. 윤하린, 온라인에서는 이미 수십만 건의 글이 올라오고 있었다. 트위터에는 럴리 니들라 윤서진 린리 윤하린 해시태그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커뮤니티 게시판마다 내가 그날 들었던 소문이라는 글이 공유됐다. 누군가는 오래된 사내 교육 자료를 캡처해 올렸고 누군가는 창고에서 꺼낸 낡은 부품 사진을 올리며 이건 서진 선배가 직접 만든 거다라고 증언했다. 어, 다음 날 아침 회색 정장을 입은 감사팀 6명이 본사 로비로 들어섰다. 그들의 표정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 한 감사관이 할인과 눈이 마주쳤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짧은 제스처만으로도 할인은 직감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어, 정고 무렵 하리는 아버지 박종만과 함께 본사 앞을 나섰다. 그 순간 길 건너에서 검은 리무진 한 대가 천천히 멈췄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가 뒷문을 열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은발을 단정히 올려 묶은 60대 여성이었다. 짙은 초록빛 한복 위에 섬세한 자수가 놓여 있었고 그 눈빛은 강하면서도 깊은 슬픔을 품고 있었다. 할인이구나. 낯선 듯 익숙한 목소리의 할인은 걸음을 멈췄다.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다. 저는 할인이 조심스레 입을 열려는 순간 여성이 한 걸음 다가와 말했다. 나는 내 어머니의 어머니 정혜순이다. 말이 필요 없었다. 할인은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 사람은 혈육이었다. 눈빛, 표정, 그리고 손끝의 떨림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박종만이 뒤에서 목소리를 떨며 말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분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정혜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너는 가장 중요한 걸 지켰어. 이 아이를. 그녀는 핸드백에서 두꺼운 갈색 파일을 꺼냈다. 이건 서진이가 나에게 맡긴 모든 자료야. 공개된 적 없는 메모, 특허 양도 강요 증거 모두 들어있다. 이제 네가 보관해야 한다. 하리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받았다. 무게는 종이의 무게였지만 그 안에는 15년의 침묵이 실려 있었다. 어, 그날 저녁 감사팀은 장도현 회장의 사무실 문을 열었다. 짙은 네이비 수트에 노란 줄무늬 넥타이를 맨 그는 커피잔을 들고 있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2010년부터의 모든 내부 파일을 재검토하겠습니다. 감사팀장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윤서진 엔지니어 관련 기록, 특허 문서, 회의록 모두 포함입니다. 그건 다 삭제했. 장 회장의 목소리가 끊겼다. 감사팀장이 종이 한 장을 탁자 위에 올렸다. 백업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보자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순간 장 회장의 어깨가 미세하게 내려앉았다. 이틀 후 아침 뉴스는 본사 로비의 생중계 화면으로 시작했다. 장도현 회장이 양손이 뒤로 묶인 채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왔다. 그는 울지도 저항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시선은 공허했고 더 이상 리더의 그것이 아니었다. 하리는 그를 보지 않았다. 그저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그 끄덕임에는 미움이 없었다. 승리가 아니라 어머니의 이름을 지켜낸 사람의 담담함이 있었다. 그날 오후 과학기술부 연구윤리복구 프로젝트 임시 책임자 이재훈이 할인을 찾아왔다. 그는 봉인된 흰 봉투를 건네며 말했다. 우리는 윤서진 기념 연구센터를 설립하려 합니다. 당신을 명예 자문위원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할인은 잠시 봉투를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미소 지었다. 어머니가 아시면 웃으실까요? 정혜순이 옆에서 할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니, 자랑스러워 하실 거다. 할인은 그제야 봉투를 열었다. 첫 페이지에는 굵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윤할인, 윤서진 기념 연구센터 명예 자문위원 위촉. 그 순간 그녀는 느꼈다. 긴 어둠의 터널 끝에서 드디어 빛이 닿고 있다는 것을. 일주일 후 봄비가 막 그친 호남의 한 대학교 대강당 현관 앞에는 윤서진 기념 연구센터 개관식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하얀 천 위에 파란 글씨가 선명했다. 바로 이곳이 어머니가 젊은 시절 입학을 꿈꾸던 학교였다. 강당 안은 이미 만석이었다. 앞줄에는 정혜순, 박종만, 이재훈 프로젝트 책임자, 그리고 윤서진과 함께 일했던 옛 동료들이 앉아 있었다. 뒤쪽으로는 학생들, 젊은 엔지니어들, 그리고 취재진이 자리했다. 무대 중앙, 새로 제작된 로고가 스크린에 비쳤다. 회로가 서로 교차하는 모양 안에 YS대제라는 이니셜이 들어가 있었다. 그 아래 작은 글씨,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용기가 그것을 깨운다. 뭐가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이제 가족 대표로 윤할인 양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박수 속에서 할인이 무대 위로 걸어 나갔다. 그녀는 원고를 들지 않았다. 몇 주 전부터 하고 싶은 말이 마음속에 이미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저 오래된 노트를 보며 회로를 그리던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조용한 웃음이 몇 군데서 번졌다. 저는 천재도 유명인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는 확실히 압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 그날이 올 때 누군가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하지만 말이 이어질수록 강당의 공기는 점점 고조됐다. 어머니는 제게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을 남기셨습니다. 그건 이름을 지우려는 세상 앞에서도 끝까지 지켜야 하는 마음입니다. 앞줄에서 정혜순이 눈을 감았다. 박종만은 무릎 위에서 두 손을 맞잡았다. 무대 옆에는 작은 액자가 놓여 있었다. 젊은 윤서진이 웃으며 서 있는 사진이었다. 저는 이제 그 마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과 함께. 마지막 말이 끝나자 강당은 한동안 조용했다.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박수가 퍼져 나갔다. 그건 환호가 아니라 인정과 존경의 박수였다. 식이 끝난 뒤 하리는 학교 내 기념 전시실로 향했다. 작은 방 안, 오래된 납땜 인두, 손때 묻은 도면, 그리고 빛바랜 흑백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그녀는 전시대 한쪽에 놓인 의자에 앉았다. 가방에서. 그날 회의실에서 펼쳤던 낡은 노트를 꺼냈다. 첫 페이지는 여전히 똑같았다. 푸른 잉크로 적힌 글씨. 생각하기를 멈추지 마라. 믿기를 멈추지 마라. 그리고 누구도 너의 이름을 빼앗게 하지 마라. 하리는 펜을 꺼내 노트의 마지막 장에 한 줄을 더 적었다. 엄마, 이제 집에 돌아왔어요. 당신의 꿈과 당신의 이름과 함께. 어, 며칠 후 연구센터 로비의 대형 스크린의 한 영상이 재생됐다. 윤서진의 흑백 사진과 함께 그 옆에는 할인이 서 있었다. 두 사람의 손이 같은 도면 위에 놓여 있는 합성 이미지였다. 그 아래 문구, 정의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을 깨울 용기 있는 사람만 필요할 뿐. 뭐, 그날 밤
센터 안작은 강의실에 불이 켜졌다. 하리는 바이올린을 들고 무대 중앙에 섰다. 오늘은 기술자가 아니라 음악가였다. 관객석에는 정혜순과 박종만, 그리고 센터 연구원들과 학생들이 앉아 있었다. 첫 음이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부드럽지만 단단했고 상실과 사랑, 그리고 부활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중간에 선율이 점점 힘을 얻었다. 마치 오랫동안 침묵했던 진실이 다시 세상으로 걸어 나오는 듯한 소리였다. 마지막 음이 잦아들었을 때 방 안은 완벽한 침묵에 잠겼다. 누구도 박수를 치지 않았다. 그저 숨을 고르고 그 순간을 느꼈다. 하리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조용히 무대를 내려왔다. That's 밖으로 나오자 봄밤의 공기가 차갑게 스쳤다. 멀리서 센터 건물에 불빛이 반짝였다. 그 빛은 꺼지지 않는 등불 같았다. 하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 그곳에서 미소 짓고 있는 듯이